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과 이를 뒤이은 검증에 해당하는 6월 28일 재건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산 조작과 대규모로 인쇄된 사전투표지, 그러니까 위조된 가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면 사전투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일부 위조된 당일 투표지 투입도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배춧잎 투표지, 본드 투표지, 자석 투표지, 옆구리에 실밥 붙은 투표지, 이런 부분들이 가짜 사전 투표지에서 발견됐고, 또 일장기 투표지는 바로 당일 투표지에 해당합니다.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를 포함한 인쇄된 사전 투표지와 일부 당일 투표지는 투표장에 없었던 투표지이고 또한 개표장에 없었던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기 때문에 4월 15일 총선 당락이 발표된 그 이후부터 법원에 증거보전 들어갈 때까지 바로 제3의 장소에서 인쇄된 가짜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표장에서만 나타난 가짜 투표지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누구도 그런 표에 투표하지 않았고 기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령표이고 가짜표이고 그리고 위조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표가 300만 장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4.15 불법 부정선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량의 위조된 사전투표지와 소량의 당일 투표지가 제조돼 가지고 투표함과 개표장에 바로 투입됐던 것이 바로 4.15 불법 부정선거의 핵심 포인트고, 4.15 총선 당락이 발표된 이후에 또 한 번 사전투표지를 완전히 갈아치우는 그런 대담한 범죄가 바로 단행된 것이 4.15 불법 부정선거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전산 조작과 위조 투표지 대량 투입, 이것이 4.15 불법 부정선거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이 변호사들에게 열람을 허락한 대법원 6월 28일 검정조서 내용 가운데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그려낸 부분을 살펴봅니다.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아주 심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관내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가장 심했습니다.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라 불리는 관내 사전투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후보를 조사해 보면 관내 사전투표, 우편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그런 대규모의 부정이 있었습니다. 6월 28일 재검표에서 밝혀진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월 15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민경욱 후보의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관내 투표수는 4,360표였습니다. 바로 그런데 6월 28일 대법원의 검정조서에 나타난 민경욱 후보의 사전 관내 투표수는 300표 차이가 나는 4,760표입니다. 4,760표에서 4,460표를 빼면 300표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4.15 당락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자료하고 대법원 검정조서의 발표 자료에서 무려 300표 차이가 난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합니다. 제 표가 300표 늘어났습니다. 가짜표가 적어도 300표 이상 투입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100장 묶음에 새 묶음을 바로 던져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4.15 총선이 끝난 상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와 그 당시의 투표함 속에 실물 투표지가 차이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과 실물 투표지, 위조 투표지의 투입 때문에 4.15 총선이 끝났을 때 발표된 자료하고 투표함에 있는 실물 투표지의 숫자가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측은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에 맞추어서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함에 투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 300표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 제출용으로 투표함에 대한 통과리를 실시하면서 아마도 실수로 백매 묶음에 3개를 더 투입한 것으로 봅니다. 조작한 사람들은 백매 묶음 단위로 조작을 단행한 것이 이번에 확인된 셈입니다. 이렇게 낱낱이 증거가 이렇게 외부로 노출됐기 때문에 사실 4.15 불법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물이 전국의 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을 가리는 인천 연수을 사례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조속한 시간 내에 이 사실 숫자를 직시하고 선거무효소송의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순리이자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은 대법원 증거조서 내용을 보더라도 끝까지 대법관들은 이번 사건을 뭉개거나 가능한 선관위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검증조서도 객관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게 대단히 불리한 내용을 상당히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그 강도를 낮추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의도적인 노력들이 곳곳에서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7시부터 시작되는 3부작 그런 4.15 총선에 대한 분석 시리즈에서는 2부에서 대법원 검증조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권오용 변호사를 모시고 심층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제가 대법원 조서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 조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가능한 선관위 측에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조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이견을 제시해 가지고 상황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도대로 순리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사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저항을 크게 불러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불법 부정선거가 단행돼 수백만 표의 위조표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쑤셔 넣은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자 들킬 것,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또 한 번 더 완벽하게 통 전체를 갈아버리는 사전투표함 전체에 인쇄된 위조된 사전투표를 쏟아붓는 1차 통과리가 단행됐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법원이 선관위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계속적으로 재검표 기일을 연장하면서 또 한 번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갈아치우는 2차 통과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법관들과 대법원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무슨 일이든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2번, 3번 다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민경욱 전 후보의 대법원 발표에 비해 가지고 300표 정도의 4.15 선관위 발표와 대법원 그런 재검 조서 차이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이 300표의 의미가 개수의 의미가 아니고 바로 100장짜리 사전투표용지 쇠묶음이 인위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입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